비행은 굴욕의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항공사는 당신을 돌보는 반면 다른 항공사는 혼란, 수화물 분실 및 끝없는 지연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항공사가 아니라 9,000m 상공의 스트레스 함정입니다. 태만과 실제 불만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당신의 시간과 정신을 무시하는 15개의 회사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돈을 소중히 여긴다면 절대 이 비행기에 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공계 최악의 순위를 향해 하강을 시작합니다. 번호 15, Wizz Air. 이 헝가리 초저가 항공사는 유럽 전역으로 공격적으로 노선을 확장했지만 운영은 눈에 띄게 취약합니다. 숨겨진 수수료와 항공권 가격보다 더 큰 벌금을 준비되지 않은 여행자에게 물리는 가혹한 수화물 정책으로 인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입지를 굳힌 것은 형편없는 정시 운항 기록입니다. 유럽 순위에서 성수기에는 지연율이 일상적으로 30%를 넘으며 주로 최하위에 머무릅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항공편을 제 시간에 운항하는 것보다 저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매년 여름 수천 명의 승객을 지상에 방치합니다. 최소한의 승무원과 항공기로 운영하는 전략은 비용을 절감하지만 보건력을 제거합니다. 아침에 단 하나의 지연만 발생해도 대체 승무원이 없어 하루 종일 혼란이 확산됩니다. 그 결과 악천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승객들이 실질적인 재배치 대안 없이 끝없는 대기 주기에 갇히게 됩니다. 번호 14, 파키스탄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스 PIA. 파키스탄 국영 항공사는 쇠퇴의 사례 연구입니다. 이들의 주요 장애물은 경쟁사보다 2배나 오래된 노후화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항공단으로 씻어내기 어려운 불안전하다는 인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공기 외에도 지상 서비스는 혼란스럽고 운영 관리는 구식입니다. 최신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취소, 정보 부족, 그리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전반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보고합니다. 이것은 제도화된 무능입니다. 가장 큰 재앙은 내부 부패입니다. 가짜 조종사 면허 스캔들은 신뢰돼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고 이 유아 영국 비행 금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공백은 승객과 사업 파트너를 쫓아내고 항공사를 재정적 악순환에 빠뜨려 항공단을 갱신하거나 형편없는 평판을 뒤집을 수 있는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번호 13, 몰라릿. 멕시코의 몰라리츠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저가 항공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는 취소 및 일정 변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이나 악천후 시기에 비상 절차가 붕괴되는 것으로 악명 높으며 승객들을 도움 없이 며칠 동안 방치하곤 합니다. 수화물 취급에 대한 불만율 또한 이 지역에서 높습니다.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만 숨겨진 가격은 여행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열대성 폭풍이 빈번한 지역에서 이들의 초저가 모델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대규모 취소 시 승객을 재배치하기 위한 충분한 예비 항공기나 다른 항공사와의 견고한 협약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들은 비행편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피해 보상 없이 며칠 후인 다음 가용 항공편을 위해 긴 기다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번호 12, 플라이 두바이. 두바이에 본사를 둔 에미레이츠의 형제 저가 항공사인 이 회사는 이토록 중요한 허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의 급격한 하락을 보여줍니다. 에미레이츠가 프리미엄 표준을 제공하는 반면 플라이 두바이는 속담에 나올 법한 좁은 좌석으로 기내의 극심한 혼잡 상태로 불행히도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인기 노선에서 높은 탑승 거부, 오버부킹,
비율을 보이며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는 많은 승객들에 의해 융통성 없고 무관심하다고 묘사됩니다. 이것은 걸프 경험의 저가판입니다. 글로벌 허브에서 저렴한 연결편을 약속하지만 그 모델은 기본적인 편안함을 희생합니다. 좌석은 업계에서 가장 좁은 레그룸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추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철저합니다. 항공권에서 절약한 금액은 신체적 불편함과 스트레스로 지불하게 되며 잠재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여행을 신체적 인내와 인내심의 시험으로 바꿉니다. 번호 11 프론티어 에어라인스. 이 미국 저가 항공사는 공격적인 오버부킹의 대가입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정 수의 승객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모두가 나타났을 때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DOT에 이 문제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요금 구조는 좌석 선택, 기내 수화물, 물 한 병 등 모든 것에 대한 추가 요금이 얽혀 있습니다. 오버부킹으로 인해 비행기에서 내쫓기거나 불평하는 승객에 대한 대우는 보통 차갑고 의례적이며 법의 최소한만을 따를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항공에 적용된 비인간적인 효율성입니다. 비인간화를 기계화했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거의 독점적으로 자동화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운영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승객은 일반적인 답변과 긴 전화 대기에 미래 직면하게 되며 책임과 운영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문제는 일반적인 짜증을 넘어 구조적 결함이 됩니다. 이 항공사들은 하나의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결합되어 참기 힘든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번호 10 타악 앙골라 에어라인스. 앙골라의 국적 항공사는 불행히도 특정 지역의 항공산업이 직면한 도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주요 문제는 승객에 대한 투명성이 거의 없는 고질적인 취소와 지연으로 이어지는 형편없는 운영 물류입니다. 여기에 노후된 항공단과 항공기 내부 청결 및 유지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더해집니다. 많은 국제 여행자들에게 이 항공사는 최후의 수단이며 수년간 이 유제한 목록에 포함되었던 기록과 역사가 키운 강력한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다시 비행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시도할 가치가 없는 복권과 같습니다. 물류를 넘어 이들의 큰 결점은 투명성입니다. 중단 상황 동안 승객과의 소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오도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정보의 부족은 좌절감과 불신을 유발하며 항공사가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번호 9 라이언에어. 이 아일랜드 저가 항공 거물은 별도의 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재정적 효율성의 기계이지만 그 효율성은 엄청난 인간적 대가를 치르고 달성됩니다. 거의 젖혀지지 않는 좌석, 게이트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기내 수화물 정책, 그리고 승객이 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눈에 띄게 호전적이고 태만한 고객 서비스 문화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만든 것은 역대급 지연과 대규모 취소에 대한 재앙적인 대처입니다.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붕괴되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숙박, 음식 또는 명확한 정보 없이 공항에 버려집니다. 그들의 모델은 너무 경직되어 실패했을 때 자비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전문성은 비용과 책임을 외부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연은 항공교통 통제 때문이며 대규모 취소는 이례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태도는 가혹한 이용 약관과 결합되어 승객을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며 항공사는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작은 글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 8. 촌비아사. 베네수엘라의 국영 항공사는 국가의 깊은 위기를 반영합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컨비아사는 붕괴를 구체화합니다. 항공단의 상당 부분은 노후화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문제로 인해 수시로 운항에서 제외되는 항공기들은 지속적인 취소를 유발합니다. 서비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예약 시스템, 비행 상태에 대한 정보 부재, 그리고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승객들에게 컨비아사와 비행하는 것은 매우 높은 운영 위험과 여행이 성사되지 않을 실제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환불이나 실행 가능한 대안을 얻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항공사입니다. 이것은 고립의 상징입니다. 국제 제재와 경제 위기는 낡고 혼합된 항공단을 위한 부품 및 정당한 기술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매번의 유지 관리를 더 큰 도전으로 만들고 각 비행을 축소된 안전 여유 속에서의 운영으로 바꾸어 이들을 국제 표준에서 멀어지게 하는 불신의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체계적인 부패와 인재 유출은 기술적 능력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와 조종사들이 이민을 떠나면서 복잡한 항공단을 관리할 경험이 제한된 인력만 남았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유지관리 결정과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에 대한 위험한 의존으로 이어지며 이들과 비행을 감행하는 승객들에게 운영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번호 7. Allegiant Air. 이 미국 항공사는 탐사보도 언론의 가장 놀라운 기사 중 일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소도시를 휴양지와 연결하지만 수년 동안 비상 회항과 취소를 강요하는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기계적 사고로 운영에 시달렸습니다. 규제 압력 이후 최근 몇 년간 개선되었지만 그 역사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 항공사 중 최악의 수화물 취급 기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연 및 취소에 대한 보상 정책은 업계에서 가장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랫동안 기본적인 운영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항공사입니다. 이들의 어두운 유산은 기본적인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던 문화를 드러냅니다. 비행기를 계속 띄우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반복적인 유지관리 경고가 무시된 방식이 보고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더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 역사는 변화가 근본적인지 아니면 표면적인지에 대한 영구적인 질문을 남기며 어떤 여행자도 기내에 가져가서는 안 될 의구심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종종 직접적인 경쟁이 없는 휴양지로 향하는 보조 노선에 기반합니다. 많은 시장에서의 이러한 준독점적 위치는 개선에 대한 압력을 줄여주었으며 좌절한 승객들에게는 대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택지의 부족은 항공사가 대규모 고객 유출 없이 낮은 표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평범한 서비스의 순환을 지속시킵니다. 번호 6. 에어프랑스. 에어프랑스와 같은 역사적인 거물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가 항공사이기 때문이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초한 혼란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10년 넘게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파업으로 반복해서 뉴스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파업은 몇 시간의 중단이 아닙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전 세계 운영을 마비시켜 수십만 명의 승객을 방치하는 집단 행동입니다. 이 항공사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데 고질적인 무능함을 보여주었으며 그 대가는 하루아침에 휴가나 출장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여행자들이 치릅니다.
이것은 잠재력 있는 항공사를 거대한 불확실성의 근원으로 바꾸는 경영진의 무능함입니다. 갈등이 만성적인 이유는 그것이 문화적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단지 임금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이 경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노동 조건의 변화에 대한 노조의 격렬한 저항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정면 충돌은 승객들을 경영진이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내부 전쟁의 반복적인 인질로 만들며 파괴적인 리더십의 부재를 증명합니다. 평판의 손상은 깊고 지속적입니다. 모든 파업은 단지 비행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우아함과 신뢰성과 연결된 수십 년의 브랜드 이미지를 침식합니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반인 비즈니스 승객들은 예측 가능한 경쟁사들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주요 고객의 이러한 신뢰 상실은 회사 자체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자하의 행위입니다. 번호 5, 스피릿 에어라인스. 스피릿은 단순히 오버부킹을 하는 항공사가 아닙니다. 계산되고 공격적인 오버부킹의 대가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수년 동안 미국 교통부의 비자발적 탑승 거부율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거나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산업 평균이 만 명당 0.4명의 하차 승객 수준인 반면 스피릿은 그 수치의 5배 또는 6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숫자는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경험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스피릿의 모델은 확률에 기반합니다. 일정 비율의 승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하여 좌석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 계산이 틀렸을 때 포화된 노선이나 성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주 발생합니다. 하차 프로토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피릿은 그 악명을 정의합니다. 하차된 승객을 대하는 그들의 절차는 관료적인 차가움과 인색함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 제공하는 유명한 바우처나 보상은 대개 보잘것없는 가치이며 승객은 출발 직전의 비행 압박 속에서 카운터에서의 소진되는 흥정을 강요받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좌석이 부족해 뿔뿔이 흩어지거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사정없이 좌석에서 쫓겨난 언론 보도 사례들이 평판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산 초저가 티켓은 보장된 좌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행할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최소한의 보상을 수용하게 하려고 설계된 시스템과 씨름해야 합니다. 스피릿 에어라인스는 오버부킹 문제를 가진 항공사가 아닙니다. 오버부킹 기계인데 부수적으로 비행기도 띄우는 것뿐입니다. 모노니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수화물을 위한 연옥이 있다면 그 운영센터는 우리 목록에 번호넷에 있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영광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 돌아갑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사가 된다는 것은 거대한 물류적 도전을 수반하지만 아메리칸은 비행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승객의 수화물 전달을 처리하는데 고질적인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치는 설득력이 있으며 우울합니다. 미국 교통부의 보고서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절대적인 수치로 분실, 파손, 지연 또는 도난된 위탁 수화물의 가장 많은 수에 대한 목록에서 반복적으로 선두를 차지해 왔습니다. 한 문제가 많았던 달에는 3만 건 이상의 수화물 사건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1000명당 부적절한 취급 비율은 북미 대형 항공사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최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달이 아니라 표준입니다. 통계 뒤에는 수천 개의 악몽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댈러스에서 웨딩드레스가 사라져 망쳐버린 신혼여행, 정장 없는 출장,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해변에 도착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당신이 청구를 시도할 때 시작됩니다. 아메리칸의 수화물 추적 시스템은
그 비효율성과 불투명함으로 전설적입니다. 승객들은 몇 시간 동안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끊기거나 모순된 정보를 받거나 공항과 하청 콜센터, 작동하지 않는 웹포털 사이에서 뺑뺑이를 돌았다고 보고합니다. 필수 품목에 대한 환불을 받는 과정은 의도적으로 느리고 복잡하며 포기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아메리칸에게 모든 분실된 가방은 스프레드시트의 한 항목일 뿐입니다. 승객에게는 개인 소지품, 시간 및 정신적 평화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수화물을 그들에게 맡기는 행위를 매우 위험한 도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왕국에서 당신의 가방은 분실된 것이 아니라 결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Bono says, Lord Polish Airlines. 고질적인 부정시성은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시간 연결편, 중요한 회의 및 호텔 숙박을 훔칩니다. 그리고 번호 셋에서 우리는 하늘의 가장 다작인 도둑인 LOT Polish Airlines를 발견합니다. 폴란드의 국적 항공사는 가장 크지는 않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어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로컨트롤 및 플라이트 스태츠와 같은 정보 포털의 데이터는 파괴적입니다. LOT Polish Airlines는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유럽 정시성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비행편의 절반 미만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시 도착률이 40% 미만으로 가라앉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산업이라면 긴급 개입의 이유가 될 수치입니다. 문제는 15분의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4시간, 6시간, 8시간 혹은 그 이상의 지연이며 그들의 주 허브인 바르샤바 대기실에서 승객들의 인내심을 갉아먹으며 조금씩 공지됩니다. 도미노 효과는 처참합니다. 6시간 지연되어 도착한 항공기는 그날 예정된 다음 2-3개의 비행편을 운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란은 네트워크 전체로 확산되어 지역적인 문제를 유럽 전역에 흩어진 수백 명의 승객들에게 악몽 같은 하루로 바꿉니다. 롯을 이 시상대로 올린 것은 단지 지연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기업 문화와 보상에 대한 수동성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선제적인 조치가 전혀 없다고 보고합니다. 지연이 법적으로 4시간을 초과할 때까지 음식이나 숙박을 제공하지 않으며 유럽법 EU 261에 따라 가질 권리가 있는 경제적 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당신이 포기하도록 설계된 장애물 경주입니다. LOT는 시간표가 단지 제한일 뿐이고 승객의 권리는 신화인 것처럼 운영합니다. 지연이 있는 항공사가 아니라 가끔 거의 우연히 제 시간에 도착하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번호 2, 브뤼셀 에어라인스. 때때로 항공사는 한 가지 끔찍한 점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이례적으로 나쁜 업적을 달성합니다. 번호 2에서 우리는 통합된 실패 시스템인 항공사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브뤼셀 에어라인스. 루프트한자 그룹의 일부인 벨기에 국적 항공사는 완벽한 폭풍의 정의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정시성은 형편없어 유럽 최악의 항공사들과 경쟁합니다. 수화물 분실 또는 파손율은 대륙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어버스 항공기로 구성된 노후되고 지친 항공단은 보통 마모된 내부, 부서진 좌석 및 작동하지 않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브뤼셀스 에어라인스를 이 소름 끼치는 2위로 밀어 올리는 요인은 눈에 띄게 적대적이고 완전히 무능한 고객 서비스입니다. 브뤼셀스 에어라인스는 승객 방치의 상징적인 사례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대규모 취소 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노인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여행자를 숙박, 음식 또는 명확한 정보 제공 없이
브뤼셀 공항 바닥에서 며칠 동안 자개 방치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응답은 엄숙한 침묵에 이은 관료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보고들은 눈에 띄게 의욕이 없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례한 객실 승무원과 지상 직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연부터 부서진 좌석까지 무엇이든 청구하는 것은 무관심의 벽에 맞선 서사적인 전투입니다. 여기에 예고 없이 운영을 마비시키는 직원들의 반복적인 파업을 더하면 완벽한 공식이 완성됩니다. 브뤼셀 에어라인스는 하나의 요인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실패합니다. 체크인 순간부터 수화물을 바라건대 회수할 때까지 당신이 그들의 하루에 불편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항공사입니다. 지상에서 당신을 버리고 공중에서 당신을 무시하며 청구 과정에서 당신을 멸시합니다. 날개를 단 환대에 살아있는 안티테제입니다. 번호 하나 에로플로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숙련된 여행자들 사이에서 언급될 때 인식과 경고의 전율을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데이터, 경험 및 안전보고서의 압도적인 합의에 따른 지구상 최악의 항공사인 번호 하나는 에어로플롯입니다. 네, 러시아 국영 항공사입니다. 자체적으로 무서운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옛날 소련의 에어로플롯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에어로플롯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항공기로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태만이라는 유산과 승객을 지속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 문화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만 최악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실패에 논란의 여지 없는 챔피언입니다. 정시성은 이미 표준이 낮은 러시아 맥락에서도 전설적으로 나쁩니다. 몇 시간의 지연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이며 설명 없는 취소도 빈번합니다. 수화물 취급은 혼란스러우며 분실률은 국제 순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비록 지금은 에어버스 A350과 같은 현대적인 모델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의 항공기들은 지속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지관리 및 청결 상태로 운영됩니다. 승객 보고와 불시 점검에서는 만료된 안전장비부터 다른 글로벌 항공사라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오염과 위생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어로플롯의 운명을 이 번호 하나에 영원히 임봉하는 것은 불편함이나 무능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서화된 심각한 안전 위험입니다. 에어로플롯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주의의 패턴을 드러내는 일련의 피할 수 있었던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 왔습니다. 러시아 및 국제당국의 조사는 회사의 절차상 오류, 의심스러운 조건에서의 비행에 대한 승무원 압박, 그리고 미비한 안전 환경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에어로플롯 비행 593이지만 목록은 길고 비극적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청 EASA는 에어로플롯의 운영 안전과 유지관리 표준에 대해 엄격한 제한 또는 명시적인 경고를 유지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기준이 가장 엄격한 이 기관들에게 에어로플롯과 비행하는 것은 높고 불필요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에어로플롯은 현실이 된 완벽한 폭풍입니다. 형편없는 운영 서비스, 유지관리의 태만, 그리고 그들과의 여행을 말 그대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있는 도박으로 만드는 안전기록의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단순히 나쁜 항공사가 아니라 느슨한 규제 환경 속에서 인증을 유지해온 위험한 항공사입니다. 자신의 시간, 소지품,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보력 있는 여행자라면 티켓에서 결코 보고 싶지 않을 이름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지구상 최악의 항공사입니다.